오렌지와 이것을 함께 먹게 되면 대장암과 식도암의 위험이 생기며 주기적으로 섭취할 때에는 암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은 평소에 오렌지를 드시는데요.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렌지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많은 편이 아닌데요. 키위는 오렌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10배 이상이 들어있을 정도로 사실상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의 이미지는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과의 과일인 라임에도 비타민C가 오렌지 대비 5배 이상 들어있고요. 고추나 피망에도 오렌지가 함유한 비타민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오렌지는 비타민C보다는 비타민 A가 더 풍부한데요. 비타민 A는 야맹증이나 눈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영양입니다. 오렌지를 많이 먹는 사람이 오렌지를 덜 먹는 사람에 비해서 노년의 안구 관련 질병을 겪을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비타민 A는 많이 먹으면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으며 탈모의 위험, 그리고 여성에게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오렌지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A 과잉증에 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A에 대한 흡수율을 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타민 A가 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기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아무리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는 대신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육류의 비타민 A는 흡수율이 높으나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바질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당근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다가 비타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실제로 비타민 A 과잉 섭취 때문에 사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위해 부검을 해본 결과 비타민 A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와 함께 당근 주스를 하루에 거의 3리터씩 열흘이나 마셨던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A는 과다 복용할 때에만 좋지 않고 적당히 먹을 때에는 그 어느 영양소보다 몸에 이로운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를 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의학학술지 인버스에 따르면 오렌지와 함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 의학 논평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우유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 응고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유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응고되는가? 우유와 오렌지 주스는 pH 척도에서 매우 다른 부분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물질이 얼마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인지를 측정한다. 화학적으로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알칼리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생성한다. pH 척도의 범위는 0에서 14이며 7은 물처럼 중성이다. 7 이하의 물질은 산이고 7 이상의 물질은 알칼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는 pH 4이다. 소의 우유는 7 바로 아래인 6.8 또는 6.9에 도달하여 대부분 중성을 만든다. 우유는 카제인 단백질, 탄수화물 락토오스, 지방 그리고 물로 구성된다. 카제인 단백질은 꽤 깨지기 쉬우므로 우유의 산성도에 대한 변화가 그것들을 커드로 뭉치게 할 것이다. 우유가 이상적인 pH 수준에 있을 때 그 단백질은 완전히 용해된다. 오렌지 주스의 산성은 그 단백질을 별개해 일종의 거대한 덩어리로 나눈다. 그렇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음식 다 문제없이 소화시킬 수 있다. 위산은 1.5에서 3 사이의 pH 수준으로 오렌지 주스에 충분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큰 차이처럼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pH 척도는 로그인데 이것은 변화가 지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에 사는 4의 3보다 10배 더 산성이고 2에 사는 4의 3보다 100배 더 산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1.5배의 위산은 오렌지 주스보다 250배 더 산성이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는 항상 위 속에는 엄청난 양의 산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루 안에 위 속에서는 약 0.5갤런의 산성 물질이 생성된다. 당신이 무엇을 먹든 간에 위산이든 통에 담겨 단백질 커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분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오렌지 주스에 바로 추가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과학자는 이야기했다. 유제품으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보통 문제는 탄수화물 락토오스에 있는데 이는 그들이 락토오스 내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그들이 락토오스를 적절하게 분해할 효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껄끄러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오렌지 주스를 섞은 우유를 마신다면 그렇다면 많이는 먹지 말길 바란다. 하루에 2~3잔 넘게 마시면 그 또한 좋을 것이 없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만약 오렌지와 우유가 만나서 서로 응고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데에는 큰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대장에서 그러한 응고된 오렌지를 소화시킬 때 자극이 심하게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의 산성과 관련해서 위에서도 큰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위에서 한번 대장에서 한번 소화를 과하게 시키려다 보니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음식 조합은 대장암의 직격탄인데요. 대장암은 환경적인 요인 못지않게 유전적인 요인이 큰데요.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분이 계시다면 모쪼록 오렌지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에 부담이 가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장암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유전성 대장암 환자이면 자식 2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하는, 즉 50%의 확률로 유전 확률이 있는 암입니다. 다른 암보다도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암입니다. 보통 부모가 대장암 투병 경험이 있으시다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4배나 높고 형제 간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7배까지 걸릴 위험이 높은 암입니다. 특히 자궁내막암 역시 관련성이 높은데요. 어머니께서 자궁내막암을 앓았다면 자녀에게 대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존재하는데요.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워서 사망 확률이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우선 혈변입니다. 이것은 대장 내의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보여지는 증상인데요. 대장 내의 암종양이 변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상처로 인해서 혈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체중 감소라던가 혈색의 변화가 없어서 치질로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 항문 질환과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꼭 습득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항문 질환, 치질로 인한 혈변은 주로 핏빛이 돌거나 선홍빛을 띠는 변이 나오는 반면 대장암의 경우에는 좀 더 검붉은 색입니다. 검붉은 변이 덩어리째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아예 검은색인 흑변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치질로 인한 혈변은 배변과 동시에 변이 항문을 통과하면서 피가 묻는 것인데요.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의 경우에는 대장 내에서 발생한 출혈이 몇 시간 동안 변과 뒤섞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붉은 색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항문과 가까운 대장에 암이 발생했다면 얼마든지 선홍색 빛을 띠는 혈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평소 혈변이나 설사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서 정확한 진단을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다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결국 대장암 말기에 암을 찾아내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장폐쇄의 증상인데요. 무증상으로 유명한 대장암에서 그나마 있는 유명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내의 암종양이 커져서 대장을 막게 되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장폐쇄가 일어난 경우에는 변이 대장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므로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변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요. 이는 부하를 주게 되어 결국 대장 쪽에 경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동반되는 배변 패턴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벼운 복통만 느끼거나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장폐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많이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대장암은 특이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의 위험성과 치사율은 종양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의 병기는 전이의 여부로 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종양의 크기가 크더라도 대장 내에서만 커지고 밖으로 전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작더라도 커지지 않고 아래로 퍼지게 돼서 전이가 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장 폐쇄의 경우에도 대장 내부를 막을 정도로 종양이 커진 것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장 폐쇄 환자의 2기, 3기, 4기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평소 복통이나 소화 불량이 일주일 넘게 지속된다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수를 위한 지식의 장, 장수의 길이었습니다. 함께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